안녕하십니까. 청주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장 하민철입니다. 우리 청주대학교는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실학성세 4.0, 지역가치 창출, 학생 중심, 특성화, 교육혁신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학의 책무가 지역의 발전과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여서 지역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학, 지역민이 안심하고 학생을 보낼 수 있는 대학,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비전입니다. 한편 우리 대학은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학의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하여 왔습니다. 우리 청주대학교는 중장기 발전 계획 CJU 2030의 비전, 목표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혁신 과제를 수립하여 대혁신 지원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혁신을 중심으로 산학협력, 학생지원, 그리고 특성화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대학교의 혁신지원 사업은 교육, 산학, 특성화, 학생지원 영역에서 모두 9개의 프로그램, 24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은 우리 학생들이 경험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경험,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의 딱딱한 강의실에서 벗어나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 현장, 지역사회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문제 해결 역량을 축적함으로써 경험의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산업 기반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PBL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개발한 PBL 교과목과 창의융합형 교과목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번 2020년 CJU 대학혁신사업 성과 확산 포럼의 온라인 영상 자료를 통해 청주대학교의 2020학년도 사업의 대학혁신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청주대학교의 대학혁신사업 성과 확산 포럼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게 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청주대학교 대학혁신사업의 성과 공유 확산을 통해 우리 청주대학교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대학 스스로 3,000유트 사업을 더욱더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청주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이 대학혁신의 원동력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힘찬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대학교 융복합교육센터 연구원 김연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창의융합형 교과목 융합 모빌리티 종합 설계 우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추진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운영 및 실적, 그리고 우수 성과 사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추진 배경 및 목적입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등교육 정책입니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고 학생의 선택권과 학사제도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도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충북의 6대 성장 산업입니다. 충북의 6대 성장 산업은 첫 번째로 바이오, 그 다음에 태양광 신에너지 산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기농 산업입니다. 그리고 ICT 융합 산업, 그리고 신교통 항공 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뷰티 산업, 이렇게 6가지를 충북 6대 성장 산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4가지를 특성화 목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ICT 에너지, 그리고 디자인 콘텐츠,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보건의료, 항공 이렇게 4가지를 청주대학 특성화로 지정을 하여서 미래 인재 양성 및 지역 미래 산업 수요를 선도하는 실용융합형 인재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추진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첫 번째로 미래 사회와 우리 대학의 인재상 육성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단일 학문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종 간의 결합을 통한 다학제적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험 중심 학습으로 창의적 융복합 교육 과정 혁신을 실체화하기 위함입니다. 네, 다음으로 운영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융복합 교육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 교육센터는 실용융합, 창의, 소통, 인성 이 4가지 핵심 역량을 통해 전략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수요자,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을 창출하고 지역 미래산업 수요를 선도하는 실용융합형 인재 양성을 하고 또한 사회 변화에 대응을 하여서 현장 중심, 문제 해결 중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업으로는 첫 번째 창의융합형 교과목 개발 및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0학년도에도 12과목을 운영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 융복합 전공 개발이 있습니다. 20학년도에도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 항공 모빌리티 전공 이 2가지를 연구 개발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융복합 전공 블록 개발입니다. 좀 더 다양한 융복합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전공 내에서 융복합 블록을 만들고 또 타전공 학생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융복합 전공 블록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V컴퍼니 운영입니다. V컴퍼니는 가상 회사라고 해서 학생들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그것을 실제 기업 경영과 관련된 실무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직장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주도 설계 교과목 개발 및 운영입니다. 저희가 20학년도에 운영 계획을 모두 수립을 하였고 2021학년도부터 학생 주도 설계 교과목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창의융합형 교과목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융합형 교과목이란 2개 이상의 학문의 융합을 통해서 자기 주도성과 창의성 그리고 융복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융복합적 미래 양성을 위한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의융합형 교과목의 특징, 저희 청주대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의 교과목 구성으로 교육 중점 대학으로서 앞서가는 교육을 제공해서 졸업 후에도 산업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전공의 학생들과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과제를 완수하기 때문에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학기 동안 기초에서 심화에 이르는 과정을 체험 중심으로 운영을 하여서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함께 또 실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수업 운영 방법은 저희가 이번에 체험 경험 중심이 많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수업으로 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별 온라인 강의를 업로드해서 저희가 수업을 하였고요. 다만 실험 실습, 실기나 대면이 불가피한 수업에 한해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하면서 토론 및 발표 수업, 팀 티칭, 플립드 러닝, 현장 견학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네, 저희 창의융합형 교과목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2학기까지 총 3학기 동안 운영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4개 교과목,
20학년도에는 7개 교과목, 20학년도 2학기에는 5개 교과목이 진행이 되었고,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한 교과목은 개인 비행체 프로토타입 설계에서 융합 모빌리티 종합 설계까지 기초에서 심화까지 우수하게 운영된 사례를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네,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개의 전공이 참여를 하였고 18분의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03명의 학생들이 총 303명의 학생들이 창의융합형 교과목을 수강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창의융합형 교과목 중에 우수 사례인 융합 모빌리티 종합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목의 개설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현대자동차의 회장과 우버의 CEO가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사진인데요. 우버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하는데요. 이 UAM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련 산업의 전문가 수요가 현재 매우 높은 상태이고 청주대는 항공 분야와 산업 디자인 분야에 특성화 학과 및 전문 교수들을 다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산업에 특화된 융합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저희가 창의융합형 교과목, 이 융합 모빌리티 종합 설계를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융합 모빌리티 종합 설계는 총 3개의 학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항공기계공학과, 무인항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네, 3학과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무인항공기 학과에서는 PAV 비행 제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PAV는 Personal Air Vehicle이라고 해서 개인 비행체라고 하는데요. 이 PAV의 비행 제어를 담당하고 항공기계공학과에서는 PAV 기구 및 구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학과에서는 PAV의 디자인을 담당을 하였습니다. 네, 운영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학년도 1학기에는 교과목명이 개인 비행체 프로토타입 설계로 PAV의 구동 원리와 디자인 및 CAD를 통한 연습을 하였고 2020학년도 1학기에는 개인 비행체 상세 설계 및 제작 이 교과목으로 PAV 상세 설계 및 비행 제어 그리고 PAV 제작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 2학기에는 융합 모빌리티 종합 설계라는 교과목으로 PAV 상세 설계 및 제작 심화 과정을 하였고 그리고 비행 시험을 통해 성능 개선 및 보완을 하였습니다. 네, 드디어 2020학년도 11월에는 국제 PAV 경진대회에 출전하여서 대학팀으로서는 3위, 종합 순위로는 5위의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네. 네, 운영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융합 모빌리티 종합 설계 교과목은 자율적 학습 및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산업체 경력의 교수들이 개발 프로세스 중심으로 총 1년 6개월간 3학기 동안 지도를 하였고 또 설계 제작은 학생들이 스스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담당 교수 이외에도 대한항공이나 성우 엔지니어링 등 실제 실무자들이 멘토링으로 참여하여서 설계 검토 및 지도를 병행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장 경험과 능력을 배양하는 데 여러 가지로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실험 실습 비용은 우리 충북 지역 내의 메이커 스페이스의 3D 프린터 그리고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을 하였고요. 관련 교육 교내 진행은 융복합 교육센터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3학기 동안 운영된 융합 모빌리티 종합 설계는 학생들이 2인승 수직 이착륙 비행기의 축소기, 길이는 약 1.2m, 중량은 약 7kg입니다. 이 프로토타입 2대를 설계 제작하여서 비행 시험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네, 2020 PAV 기술 경진 대회는 미래형 항공기를 설계 제작하고 그 비행 기술력을 종합으로 평가하는 대회인데요. 국내외 대학뿐만 아니라 산업체 또한 일반 팀도 참가를 하는 큰 대회입니다. 청주대학교 출전팀은 TRI3라는 팀명으로 9명의 학생들이 출전을 하였고 지도교수로는 문정호, 임동균 교수가 있습니다. 출품작으로는 수직 이착용 항공기 인퓨어라는 이름인데요. 인퓨어는 Imagine Future Reality라고 해서 미래가 현실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프로토타입 설계를 완성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주요 인퓨어의 주요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펠러 6개가 동시에 틸팅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양쪽에 3개씩 프로펠러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틸팅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기울어진다는 뜻인데요. 어떤 비행체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기울어지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 제자리에서만 있게 되는데 기울어져야만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조금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항 시 승객에게 안정적인 자세를 제공하여 탑승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기능을 추가하여 조향 및 주행 기능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3D 디자인, 레이저 커팅, 그리고 3D 프린팅을 이용한 제작 과정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네, 지금 보실 장면은 PAV 프로토타입 틸팅부의 구동 테스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프로펠러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다음 동영상은 PAV 프로토타입 자동 비행에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수직으로 이륙을 하는데요. 이 항공기 설계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청주대학교는 산업체 경력의 교수님들이 지도 시간을 좀 많이 초과하시면서까지 열성적으로 지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료비 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타입이 보기에는 크진 않지만 학생들이 제작하는 그 작품으로는 매우 큰 편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가 2020년 플라잉카 실용화 추진을 발표했었는데요. 제가 기사를 확인했는데 자율주행차보다 플라잉카 시대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많은 기업들도 비행 자동차, 즉 UAM, 도시명 비행체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일명 우리가 플라잉카라고 하죠. 그 플라잉카 시대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수직으로 이륙했다가 다시 수직으로 착륙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래야지만 도시에서 운행이 가능하겠죠.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출품작 인퓨어의 그 완성 작품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은 국제 PAV 기술 경연 대회에서 대학팀 3위, 종합팀 5위 장려상을 수상 후에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의융합형 교과목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성화, 자기주도 창의융합형 교과목 개발 및 운영을 내실화하여서 참여 학생 만족도 조사 및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앞으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 비행체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항공 모빌리티 전공 트랙 개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과목별 우수 사례 성과 확산 추진을 위해서 창의융합형 교과목 경진대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학생 전공 및 학년 레벨을 고려하여서
교육과정 구성을 하고 개발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창의융합형 교과목 우수사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교육성과관리 케어센터 연구원 김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맡고 있는 나비데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게 되시면 첫 번째로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 및 실적, 마지막으로는 성과 사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나비데이의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나비데이라는 것은 저희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나비데이인데요. 우선 나비데이의 의미를 보게 되면 비전과 진로 탐색이라는 의미의 내비게이션과 작은 변화의 시도가 결과에 큰 차이를 유발한다는 나비 효과의 나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대학교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비교과 참여회의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교양 비교과나 전공 비교과를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설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과 프로그램에는 특강형뿐만 아니라 과정형이나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하여서 학생들의 역량 향상을 계속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제 생애 주기에 따른 진단 체계도 강화하면서 그 생애 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체계적인 체계 관리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비데이의 운영 및 실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나비데이의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교과 프로그램은 크게 교양 비교과 프로그램과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애 주기별 진단을 시행하게 되는데 1학년 경우에는 대학생활 적응 검사를 시행하고 2학년은 MST 학습 동기 유형 검사를 시행하고 3학년은 SLT 자기조절 학습 검사를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4학년이 되어서는 NCS 직업 기초 능력 진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에는 POE 진로 학기가 새로 개설이 되었는데요. POE 진로 학기는 신입생 대상의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비교과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식지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채널 너도 청주대니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지를 이제 발간하여서 이제 여러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그 소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1대1 채팅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실시간 문의사항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좀 홍보 창구로서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2019년도에는 한 3,000여 명 정도 이제 가입자 수가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4,000명이 넘는 가입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거는 저희가 제작한 소식지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나비 에브리데이 운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 제약 없이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이 참여를 통해서 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비 에브리데이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특강형이나 과정형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다양하게 구성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비 에브리데이의 운영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늘 수 있는데요. 저희는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일반적인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니라 청주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LMS 시스템에 올려서 체계적인 관리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시간 화상 수업이 있는데요. 줌이나 웹엑스나 구글 미트 같은 것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이 또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카카오톡, 라인 등을 활용하면서 온라인 비교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주대학교 온라인 비교과 LMS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저희 LMS 시스템 상에서는 온라인 컨텐츠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지사항에 이 각각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공지도 할 수 있고 자료실에서 자료도 공지하면서 여기에 보면 학생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학생 페이지를 또 들어가게 되면 출결 관리나 학습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 청주대학교 LMS 시스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나비데이 운영 및 실적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요번에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그 전후에 실적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게 되시면요.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꾸준히 프로그램 수와 참여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20학년도 1학기 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전체 비교과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수뿐만 아니라 참여자 수가 현저히 확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2020학년도 2학기 나비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온라인 비교과를 운영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 수와 참여자 수가 월등히 많이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나비데이는 어떻게 환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저희는 매 학기마다 학생, 교수, 조교 및 직원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나눠서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결과 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운영 전략을 계속해서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비데이 한번 만족도를 한번 보실게요. 나비데이 만족도는 2018년도에는 3.5에서 3.6, 2019년도에는 한 3.9로 많이 올랐는데 2020학년도에는 0.1이 떨어진 3.8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20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 목표로 한 만족도가 3.8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한 점수는 2020년도에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비데이 성과에 대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우선은 교양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미디어 역량 향상 프로그램들입니다. 저희 교육성과관리 케어센터에서는 어도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멀티미디어 역량 향상 프로그램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실전 취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개인 퍼스널 컬러 1:1 진단도 시행을 합니다. 여기서 개인 퍼스널 컬러 1:1 진단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는데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오프라인 실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딩 교육도 실시를 했는데요. 엔트리를 활용한 융합 코딩 기초 심화 단계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습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시험 A뿔을 받기 위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이미지 메이킹이나 보이스 트레이닝 아니면 스트레스를 좀 해결하는 마법의 공식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성공적인 취창업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졸업생들에게 듣는 이제 실전 창업의 꿀 스토리 같은 것이나 아니면 청년들의 취업의 전략과 창업 공략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됐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저희 이제 신입생 특화 프로그램인 POE 진로학기가 2020학년도에 새롭게 이제 개설이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저희 교육성과관리 케어센터에서는 선배들이 알려주는 대학생활의 꿀팁을 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선배들은 우리 청주대학교 홍보대사인 청년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생활의 꿀팁이라는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관리 특강이나 아니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커리어 로드맵 같은 프로그램도 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이번에 2020학년도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 우수학과로 선정된 항공서비스학과의 우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박윤미 교수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 2020년도 전공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의 우수학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우수학과로 선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청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유가 또 있고요.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전공과 연계된 비교과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꿈을 향한 그런 도전과 열정이 있었기에 이 자리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2020년도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조금 한번 되돌이켜 보고자 우리 학생분들을 조금 초청을 했는데요. 자, 우리 항공서비스학과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비교과 활동들을 했는지 한번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마치 이렇게 하니까 무슨 연말시상식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연예대상보다 우리 청주대학교에서 우수학과로 선정된 게 더 기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청주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도 항공서비스학과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청주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가 2020년도 비교과 프로그램 우수학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우리 청주대학교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렇게 청주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많은 프로그램을 해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지윤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학번 권지윤입니다. 저는 지난번 티웨이 분사 견학 및 비행 실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배웠던 다양한 기내 장비 및 서비스 장비와 기내 실습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직접 비행기에 탑승하여 배웠던 것이 더욱더 심화되었고,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배운 것들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창은 씨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안녕하십니까. 19학번 이창현입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프로그램이 식음료 관련된 실습이었는데요. 바로 노보텔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와인 실습과 테이블 매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은 씨 기억하시나요? 세계 챔피언을 바텐더 분께서 보여주셨던 칵테일 쇼가 있었는데요. 정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1부학번 분들이 진행했던 프로그램 영상들을 보러 한번 가실까요?
네, 앞서 보신 영상을 통해서 우리 19학번 분들의 열정을 확인하셨나요? 네, 그럼 올해 꽃이었던 20학번 새내기 분들을 만나보실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활동에 있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대학 생활을 느껴볼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학번 안지민. 안서준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비교과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헤어와 메이크업 수업을 봐주셨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수업과 실습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기들도 만나고 이 이미지에 걸맞게 저희 한 명 한 명의 이미지를 발전시킬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서준 씨는 어떠셨나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비교과 프로그램은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았던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저 같은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이런 네모난 판을 가지고 나의 피부의 특성이나 또 메이크업 방법을 알아갈 수 있어서 조금 인상 깊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20학번 역시도 티웨이 비행 실습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선배님들께서 기내 안에서 완전 데모나 식음료 실습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실 동기부여도 어느 정도 됐던 것 같고 이제 내년에 저희가 또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예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두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우리 20학번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조금이나마 대학 생활에 있는 아쉬움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학번 분들의 영상도 보러 가실까요? 네, 20학번 분들의 영상을 보니 19학번들 못지않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청주대학교 최고! 청주대학교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통해서 우리 항공서비스학과가 비교과 프로그램 우수학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른 학과들과 함께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내년에 캠퍼스에서 만나요! 자, 여기까지 나비데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쓰기 전문 클리닉 제도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확대 안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 그리고 글쓰기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글쓰기 클리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양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 글쓰기 전문 클리닉 제도가 있는데요. 글쓰기 전문 클리닉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추진 배경, 그리고 프로그램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프로그램 기초 조사로
이제 첫 번째로 진행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세부 프로그램별 운영 내용 및 실적, 그리고 각각의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프로그램 성과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진 배경에서는 4차 산업혁명, 그 따른 기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분석적 비판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의 쓰기에 대한 교육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이제 개인 자아의 인식뿐만 아니라 즉 공동체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개인의 내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주체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쓰기는 개인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대학생으로서의 학업 생활도 영위할 뿐더러 그리고 향후 사회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생활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기초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따라서 이제 먼저 글쓰기 클리닉을 통한 재학생의 실질적인 이제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기초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이제 쓰기 실태 조사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이제 어떤 쓰기를 요구를 하는지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조사 진행은 아래와 같이 이제 설문 문항을 제작을 하고 표본 추출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마련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쓰기 염려, 즉 쓰기 불안은 쓰기 수행의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물 그리고 쓰기 능력이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제 글을 쓰는 것을 불안해하면 다음에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 글쓰기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과제로 수행해야 되는 결과물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쓰기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쓰기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이제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를 시키고 이제 질 높은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이라는 것이 이제 조사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이제 학생들이 능동적인 필자가 되고 이제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쓰기 흥미를 유발해야 하고 쓰기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조사로 나타났습니다. 즉 쓰기 교육적 환경을 마련을 위해서 글쓰기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가장 요구하는 글쓰기가 무엇인지 이제 설문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글의 유형 중에 자기소개서, 논증적인 글쓰기, 즉 이제 보고서 쓰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자기소개서, 논증적 글쓰기, 그리고 에세이 작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것이 이제 중점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이제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이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온 오프라인 첨삭 프로그램입니다. 재학생이 희망하는 이제 다양한 쓰기 유형, 아까 말씀드렸던 레포트 쓰기, 그리고 레포트 보고서, 자기소개서, 에세이 작성 등 여러 가지 글의 유형에 대해서 다각적 측면의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은 모두 에델바이스에서 받고 있으며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둘 중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 형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쓰기 전략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글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접근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쓰기 그 글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한 유형에 따라 자세하게 쓰기 그 교실을 열어서
이제 집중적인 글쓰기 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열별 글쓰기 클리닉입니다. 이제 계열별 글쓰기 이제 교과목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개 사회 과목 글쓰기, 이공계를 위한 글쓰기, 이제 예술과 글쓰기를 연계해서 계열별 특수성을 고려한 지도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글쓰기 전문 클리닉 제도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첨삭 프로그램을 통한 쓰기 능력 및 흥미 향상.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쓰기 전략 교실 운영을 통한 이제 쓰기 지식 및 수행 능력 향상. 그리고 세 번째, 계열별 클릭 운영을 통한 영역별 특수성 고려 기반 체계적인 학습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 첨삭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주대학교 에델바이스 프로그램에서 신청을 학생들이 한 후에 이제 피드백을 원하는 글을 이제 학생이 신청서와 함께 교수자에게 송부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교수자가 첨삭 후에 이제 학생에게 피드백 내용을 다시 송신을 하고 그 학생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다시 첨삭을 요청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프로그램 완료 후에 이제 만족도 조사와 함께 이제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하고 신규 계획 수립을 위한 환류로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 2학기에는 51명, 2020년도 1학기에는 54명, 2학기에는 78명으로 되어 있지만 78명은 현재 중간조사이고 최종 집계는 115명으로 이제 총 이수자는 169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글에 대해서 지도 및 첨삭과 함께 분석적 관점에서 또는 총체적 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분석적 관점에서는 내용, 조직, 표현, 표기 표현, 기타 표현 영역으로 세세하게 나누어서 지도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총체적 관점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 글 자체에 대해서 세세하게 세밀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글 자체에 대한 첨삭과 함께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의 가독성을 위해서 편집 같은 것도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쓰기 전략 교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4명에서 5명이 한 클래스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쓰기 전략 교실에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인 첨삭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이제 학생들이 직접 받고 싶은 원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보고서 쓰기를 예로 들면 이제 보고서의 개념 그리고 쓰기 과정 그리고 쓰기 맥락 등 이제 보고서를 잘 쓸 수 있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를 설정을 해서 보고서를 직접 작성을 해보고 검토를 받고 이제 하나의 글을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쓰기 전략 교실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학년 2학기에는 5명, 2020학년에는 이제 4명씩 4조로 16명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직접 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이제 학생들의 의지와 집중력이 높았고 그리고 이것이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쓰기 전략 교실의 운영 내용입니다. 이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보고서 쓰기, 자기소개서 쓰기 크게 2가지를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계열별 글쓰기 클리닉 운영 절차입니다. 네, 계열별 글쓰기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과목과 연계를 해서 계열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글쓰기 전략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계열별 글쓰기 클리닉의 운영 절차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온 오프라인 첨삭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다만 차이점은 이제 교과목 담당 교수님과 함께 진행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크게 3가지 교과목,
이제 사회과학 계열 글쓰기, 이공 계열 글쓰기, 예술 계열 글쓰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목과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그 교과목에서 나온 과제를 클리닉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학생들의 글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열별 글쓰기 클리닉 운영 내용입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낸 후에 이제 오른쪽처럼 이제 송부를 하고 지도자가 또는 교수자가 이제 학생의 글을 첨삭 그리고 지도한 내용을 피드백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체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19년도에는 56명, 20년도에는 185명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200명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족도도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 향상 정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글의 구성, 표현력, 쓰기 효능감, 상위 인지에 대해서 검사 문항을 만들어서 사전 사후 검사를 진행을 하고 이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글쓰기 클리닉의 앞으로의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의 글쓰기 흥미 향상을 통한 글쓰기 역량 향상이고 또한 학생들의 질적 성장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취업지원팀 김현진입니다. 취업지원팀에서는 스마트 취업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취업지원체계 구축 목차입니다. 추진 배경, 운영 및 실적, 성과 사례,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취업지원체계 구축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취업지원팀에서는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우리 대학 고유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네스트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스트 플러스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의 증대 및 스마트 취업 지원 시스템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체 또는 기업의 인력 수요에 즉시 지원할 수 있는 프로파일을 직접한 스마트 취업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두 가지의 스마트 취업 지원 체계를 학생 역량 종합 지원 시스템인 에델바이스 내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스마트 취업 지원 체계는 학생의 자발적인 취업 준비 활동 및 자기 역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메이크 CJU 탤런트와 메이크 CJU 탤런트를 기반으로 하여 프로파일을 직접한 인재뱅크 CJU 탤런트 뱅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취업 지원 체계 운영 구성입니다. 스마트 취업 지원 체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이크 CJU 탤런트와 CJU 탤런트 뱅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이크 CJU 탤런트는 학생의 취업활동 이력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에델바이스 내 학생 취업정보 축적 시스템인 NECDP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NECDP로 학생들의 자기주도 취업 준비를 통한 자기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취업활동 커리어를 교내 에델바이스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학생의 동의하에 CJU 탤런트 뱅크에 제공하게 됩니다. CJU 탤런트 뱅크는 축적된 취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에게 필요한 인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한 인재 검색, 채용 공고 등록 등의 채용 활동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에게 기업의 채용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실시간으로 탐색할 수 있는 인재 매칭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 대학의 인재 채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취업 지원 체계 구축 실적입니다. 우선 메이크 CJU 탤런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NECDP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NECDP란 Anytime, Anywhere,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의 약자로 언제 어디서나 에델바이스 내에 자신의 경력과 자기소개서를 입력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 9월 16일에 구축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NECDP 구성 및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NECDP는 경력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력 포트폴리오는 학교 수강 교육, 기타 교육, 어학사항 등의 학생 취업 기본 데이터를 에델바이스 내에 작성하여 저장해 둘 수 있으며 에델바이스에서 인증받은 교육 및 자격사항들을 연동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경력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성장과정, 성격 장단점, 경험 및 경력,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로 구성된 기본 항목과 지원 기업에서 출제되는 문항과 답변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직접 입력 항목을 선택하여 맞춤형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한 자기소개서는 학생의 일정에 맞추어 첨삭 일정을 지정하면 에델바이스에서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 내용은 에델바이스에서 학생이 지정한 일자 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력 포트폴리오 작성 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은 여기에서 자신의 경력을 불러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페이지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본 항목과 직접 입력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첨삭을 통한 컨설팅 내용은 이렇게 색으로 표시되어 학생들이 구분하기 쉽도록 구축하였습니다. CJU 탤런트뱅크 구축입니다. CJU 탤런트뱅크는 청주대학교 학생과 기업의 실시간 인재 매칭 시스템인 인재뱅크를 목표로 구축하였습니다. 구성 및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채용 공고 관리와 통합 인재 관리로 구성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의 채용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채용 정보는 에델바이스 내 학생 시스템에 연동되어 게시됩니다. 통합 인재 관리는 NECDP 작성 학생 중 정보 제공 동의를 한 학생의 목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자격증, 키워드 등을 통한 맞춤형 인재 검색을 지원합니다. 또한 인재를 스크랩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으며 채용을 원하는 학생을 지정하여 목록을 만들어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에델바이스 학생 시스템과 CJU 탤런트뱅크를 연동해 두어 학생들이 에델바이스 NECDP 작성 페이지에서 CJU 탤런트뱅크 제공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CJU 탤런트뱅크에 기업이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CJU 탤런트뱅크 구축 모습입니다. 채용 공고 현황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은 자신이 작성한 채용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채용 정보 등록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를 활용하여 기업은 본인의 채용 공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재 검색 페이지입니다. 이곳에서 자격증 및 키워드를 활용하여 인재를 검색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인재 검색 페이지에서 스크랩한 학생들을 따로 스크랩한 인재 목록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 CJU 탤런트 프로그램 NECDP 운영 실적입니다. 학생들은 경력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를 따로 관리할 수 있으며 경력 포트폴리오는 청주대학교 전체 인원 중 861명이, 자기소개서는 948명이 작성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첨삭 진행 건수는 350건으로 나타납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4학년 학생의 작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졸업생도 NECDP를 활용하여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로 표시된 학생들은 휴학생 등 현재 재학과 졸업 상태가 아닌 학생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CJU 탤런트뱅크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CJU 탤런트뱅크의 NECDP로 작성한 본인의 취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동의한 학생은 115명입니다. CJU 탤런트뱅크에 회원 가입을 한 기업의 수는 12개이며 이 중 채용 공고로 등록된 건수는 5건입니다. 5건의 채용 공고 중 CJU 탤런트뱅크 인재 매칭은 1건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우선 메이크 CJU 탤런트 성과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팀에서는 NECDP를 활용한 CJU 자기소개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가 대상은 청주대학교 3, 4학년 재학생으로 청주대학교 에델바이스 NECDP 경력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첨삭 요청한 학생 중 18명을 선정하여 상금 및 상장을 시상하였습니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선은 NECDP 등록인원 648명 중 33명 접수로 마감되었으며 내부위원 서면 심사로 본선 진출자 18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본선은 본선 진출자 18인이 에델바이스 내에서 첨삭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제출한 내용으로 심사하였으며 외부위원회 서면 심사로 총장상 3명, 부총장상 6명, 단장상 9명을 선정하여 상금 및 상장을 시상하였습니다. 수상작은 에델바이스 학생 시스템 내 게시하여 학생들이 취업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취업 준비 학생 지도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CJU 탤런트뱅크 성과입니다. CJU 탤런트뱅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스템을 활용한 인재 매칭으로 현재 한 건의 인재 매칭이 성사되었습니다. 채용 기업은 명정보기술이며 전자공학과 4학년 학생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인재 매칭 채용 진행 내용입니다. 명정보기술에서 CJU 탤런트뱅크에 회원 가입 후 채용 공고를 등록하였으며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이던 4학년 학생이 에델바이스에서 NECDP로 작성해 두었던 본인의 취업 정보를 CJU 탤런트뱅크에 제공하여 채용 공고에 지원하였습니다. 명정보기술은 CJU 탤런트뱅크를 통해 위 학생의 취업 정보를 열람한 뒤 면접을 제안하였고 면접 진행 후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채용을 통해 CJU 탤런트뱅크 인재 매칭 보도자료 및 인터뷰 뉴스를 발행하여 청주대학교의 스마트 취업 지원 체계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재 매칭 성공 사례를 청주대학교 취업 대상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CJU 탤런트뱅크 인원 유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메이크 CJU 탤런트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NECDP의 경력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첨삭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보다 더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자 취업 목표 관리, 자기소개서 기초 역량 분석 등의 취업 기초 정보 페이지를 구축하려 합니다. 또한 제2회 자기소개서 경진대회를 시행하여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취업 정보를 에델바이스 내에 축적할 수 있도록 하며 취업지원팀의 오프라인 비교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CJU 탤런트뱅크는 CJU 탤런트뱅크 지원 경진대회를 시행하여 학생들이 본인의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업에게는 청주대학교 우수인재 추천 페이지와 기업의 문의사항 등 학교와의 실시간 소통 페이지를 구축하여 기업이 조금 더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주대학교 가족기업 및 취업 홍보기업 유치를 통해 회원기업을 증대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취업 지원 체계의 궁극적인 목표인 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학생 자기주도 취업 준비 및 구직 활성화, 청주대학교 우수인재풀 확보를 통한 기업의 구인 및 실시간 채용 연계 활성화를 통하여 CJU 탤런트뱅크 고도화를 이룩하고 청주대학교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 시스템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업교육센터의 이명배입니다. 창업교육센터의 우수 사례는 세이프 플러스 S 밀착형 창업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청주대학교는 2017년부터 우리 대학 고유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 창업 지원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고도화 모델 발굴과 세이프 프로그램 확대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교육센터에서는 세이프 프로그램을 세이프 플러스 S 프로그램으로 고도화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상생형 창업 모델 발굴, 프로젝트 베이스의 창업 실무 경험 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학생 비율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밀착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이프 프로그램은 시스템 인프라, 기업가 정신, 창업 촉진, 창업 실행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따온 것으로 창업 생태계 구축 및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 세이프 프로그램을 고도화한 것이 세이프 플러스 S 프로그램입니다. 세이프 플러스 S 프로그램은 세이프 프로그램에 지역사회 혁신, 소셜 이노베이션에 S를 더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혁신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혁신사업 1차 년도인 2019년 총 12개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운영에 주력하였고 2021년은 세이프 프로그램의 정착과 세이프 플러스 S 프로그램의 확대 강화 운영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 주요 운영 실적입니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4,885명으로 2019년 대비 12.8%가 증가하였고 창업 동아리 수는 47개에서 48개로 특허 출원 건수는 46건으로 2019년 대비 14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이프 플러스 S 밀착형 창업 지원 체계 강화의 우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청년 예비 기술 창업자 발굴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재학생의 다면적 창업 역량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 특화 기술 및 산업을 선도할 창업자 양성, 그리고 대학 내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자기 주도적 창업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특허 권리화 실무 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 특허 캠프는 총 2회에 걸쳐 총 46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24명의 재학생들이 발명 특허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CJU 테크 창업 워크숍은 재학생과 초기 창업 기업의 기술 사업화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창업 동아리 등 재학생 11팀 2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CJU 테크 프로그램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가 개발한 초기 테크 프로그램을 청주대학교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단계별 체크리스트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CJU 테크 창업 워크숍을 통해 예비기술 창업자 9팀과 비즈니스 모델 9건을 개발하였고 창업 동아리 회원 이용률 11.2%, 5개의 외부 기관이 이용하여 CJU 테크 알고리즘 이용률을 제고하였으며 총 13시간의 산학교류형 CJU 테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수 사례로 창업혁신주체 협업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산학연계 창업 생태계 조성과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 이슈를 연계한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솔루션 개발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 확대를 위해 창업 리빙랩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해온 창업 리빙랩 프로젝트는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 총 5개 창업 동아리가 참여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와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5개 창업 동아리 중 2개 창업 동아리는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창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수 사례는 지역사회 협업 강화를 통한 외부 지원 연계 확대입니다. 청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는 지역 창업 혁신 주체와 협업 강화를 위해 우암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청주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총 3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와 IP 창업전 프로그램을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과 청년창업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공동 주관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사업과 우암동 도시재생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렉트론, 클린, 뉴 플랫폼, 크래프트 포인트 등 4개 창업 동아리가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외부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창업교육센터는 각 프로그램별 질적 고도화를 통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장실습 지원센터 올세 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발표하게 된 김두경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추진 배경, 운영 및 실적, 성과 사례,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실습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 및 산학교육 내슈럴을 통한 취업 연계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2020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원 체계 다양화 및 확대를 위하여 퀄리티를 향상시켰고, 나아가서는 기업 만족도 향상을 통한 청주대학교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올세 프로그램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대학 기업 산학협력 체제 구축 및 학생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은 2020년 6월부터 21년 1월까지 진행을 하였고, 교수와 학생이 한 팀이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지원비로 1인당 30만 원 이내 지원을 하였고, 또한 참여 학생 중 우수 학생을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운영 방식은 수요 조사서가 접수되면 홈페이지 공고 또는 해당 학과에 연락을 하여 기업 및 기업과 학생을 매칭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설명회 등을 통하여 필요사항 및 지원 가능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당 프로세스와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혁신사업 올세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지원사항이 저조함에 따라 참여율이 저조하였고, 목표의 46%만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퀄리티가 저하되어 기업의 만족도가 저하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현장실습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중에 만족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기업별 맞춤형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학년도 올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로비만 지원해왔던 기존 제도와는 달리 장비 대여료, 인쇄비, 회의비 등을 지원하였고, 기업별 설명회를 맞춤형 설명회를 진행하여 상시로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수학생 장학금 제도 신설 및 팀당 참여 인원 증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참여 의지 고취 및 퀄리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만족도가 증가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의 참여 현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여러 분야의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그 2019년 대비 20년도에 참여 인원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60명의 혁신 지원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퀄리티가 향상됨에 따라 기업 만족도가 증가되어 기업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작 지원을 통해서 완성된 작품을 잠시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채영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점심 메뉴 뭐예요? 이번 카카오톡 채널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멈춰서 사용해야지. 네, 이중래입니다. 아, 택배요? 네. 오늘
성안길에서 약속이 있는데 몇 번 차를 타야 되지? 네, 이상 보시는 것처럼 그 해당 기업에서는 지금 현재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매우 만족하에 추가적인 촬영을 요청하면서 더 추가적 청주대학교와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도 그 수요조사 분석을 통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지식기부 장학금 확대를 통해서 학생 참여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다각화 및 행정적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학생 및 기업의 만족도도 추가로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PBL3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될 청주대학교 특성화센터 연구원 최재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는 보시는 것과 같이 4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그리고 체계 및 운영, 사례, 성과 및 계획 순입니다. 추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은 대변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지난 2019년 강원대학교를 방문해서 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교육을 피력한 바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은 기존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토마스 프레이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2030년에는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지고 또 전통적 학교의 종말이 온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교육 영역에서도 많은 패러다임과 함께 새로운 교육 모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대학교, 저희 같은 지역대학에서는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모델의 필요성을 대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청주대학교에서도 중장기 발전 계획인 CJU 2030의 특성화 영역에서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한 4가지 특성화 분야 주력과 함께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X, Y 지축을 제시하고 X축인 지역 미래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특성화에 집중하여 새로운 교육 모델을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주대에서는 지역과 창의력, 여기에 더하여 경험 키워드에 기반한 학습 아이템으로 문제 기반 학습, 즉 PBL 학습을 선정했습니다. 저희 청주대학교에서는 PBL 학습이 1, 2, 3 3개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PBL 1, 2는 전공이나 교양 또는 교직 과목에 이 PBL 학습법을 도입한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PBL 3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이 PBL이 기존 수업 방식과 다른 점이 뭐냐?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가 제시되면 학습자는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 활동과 학습을 통해 해결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 주도 학습 능력, 그리고 협동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문제 해결 학습입니다. PBL3 대부분의 수업은 지금 보고 계신 도식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제 기반 학습은 제시된 실제적인 문제를 학습자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자와 경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9학년도 2학기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첫 진행이 되었으며 지역 미래 산업 수요를 선도하는 실용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충북의 지역 산업 및 사회와 연계된 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통한 경험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목할 점은 학교 또는 교수가 아니라 학생들이 먼저 지역 문제를 정해서 지도교수를 매칭시켜 줄 수 있도록 구성한 점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 증대와 자발적 학습 기회 확대, 그리고 협동심 고취를 기대하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추진 체계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현안을 제시하고 해결할 문제를 선정해주면 우리 대학 학생들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 제시하고 이것을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학과 지역사회는 지역 문제와 지역 현안을 매개로 지속적인 소통 및 환류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BL3 그룹 러닝은 지금 보고 계신 도식의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간 부서인 저희 특성화센터에서 시행하는 각 단계마다 참여하고 있는 교원 또는 학생의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놓고 한 학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다음 학기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즉각적인 환류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PBL3의 진행 절차는 현재 보고 계신 화면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은 학습을 할 때마다 학습 일지를 작성합니다. PBL3 서식은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학습 활동을 기록해야 하는데 이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담은 성과물이 제작되면 경진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발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우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각 팀에 저희 센터에서 실습을 위한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씩 지원했고 이를 통해서 진행된 다양한 학습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에서는 PBL 전용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전용 그룹 토의실인 POE관을 구축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축 완료된 1동 2개실과 올해 2개 단과대학에 2실을 추가로 구축해서 학생들이 전용 공간에서 첨단 기기를 활용해 PBL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년도에도 우리 대학 캠퍼스 어디에서나 PBL 활동을 위한 접근성이 증대되도록 2실을 증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학년도 PBL3는 총 20팀과 177명의 학생, 그리고 지도교수 15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공 특성화 비율은 약 65% 정도로 전년도 비율과 상회합니다. 주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에 관한 관련 주제들이 많았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다음 파트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파트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선정하는데 꽤 오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히 제가 학생들을 대신해서 이 내용을 소개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톡톡 튀는 참신한 해결 방안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각 팀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각자 달랐기 때문에 모든 진행 내용을 이 안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오늘 제가 그려온 이 내용은 여러분의 시각적인 편의를 위해서 같은 도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청주대학교 전자출입 시스템 개발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는 모두가 어떤 건물에 출입할 때 명부를 작성하고 있죠. 지금 소개해드리는 팀 애플 학생들은 우리 대학 전용 출입 시스템을 개발해보고자 하는 아이디어로 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언택트 전자출입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해서 이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지금 이 시간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개발부터 설치, 서버 운영, 데이터 분석 리포트, 유지 보수 등 모든 단계를 학생들이 개발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 2학기부터는 전교적인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청주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주대학교 내에 출입할 때 이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QR코드로 출입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현재 방학 특별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연장해서 열화상 카메라와 전자 출입 시스템 연동을 위한 개발이 진행 중이고요. 출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2021학년도인 내년부터 블루투스를 활용한 출입을 가능하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맛보기로 보여드리려고 어플리케이션 구동 화면을 좀 담아봤는데요. 어플리케이션 구동 화면은 보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상황이 발발했거나 할 때는 전 구성원들한테 바로 즉각적인 알림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프로그램의 지도 교수님께서는 지역 공헌의 일환으로 이 시스템이 필요한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그리고 복지기관, 요양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닥친 당장의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직접 해결한 아주 멋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상황인지라 또 올해는 코로나 관련 문제가 대다수였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소개해드릴 두 번째 사례도 코로나 및 청주 지역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미세먼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우리 청주 지역의 공기오염 문제, 그리고 공기 정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및 시제품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 학생들은 청주시의 미세먼지와 코로나 상황에서 유해 물질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다목적 공기정화 에어 샤워를 개발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품을 구입해서 이리 맞추고 또 저리 맞춰보면서 가장 최적의 부품과 최적의 물질을 활용한 이 에어 샤워는 건물 출입구나 또 아니면 회전문, 공항 탐지기 등 사람이 많은 동시에 또 유해 물질을 꼭 제거해야만 하는 여러 장소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에어샤워 시제품인데요. 실제로 이 학생들은 제품이 설치될 장소의 소음 문제까지 신경 써서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제품을 개발해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팀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코로나로 장기화되는 집콕 생활과 외출 자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건강 유지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스포츠 건강 재활 전공 학생들이 보급형 운동기기 대여 사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실질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에 보급할 수 있는 대여 사업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안을 해주었는데요. 실제로 이 사업이 불러올 파급 효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발표하여 심사위원을 맡아주셨던 우리 청주 지역의 오랜 전문가분들로부터 굉장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공항 길 안내 시스템 개발 사례입니다. 사실 저는 신청서를 이 학생들한테 받았을 때 길 안내 시스템을 어떻게 지역 문제와 결합을 시켜서 개발을 하겠다는 건지 좀 의아한 점이 사실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청주국제공항 이용률과 상업시설 매출액이 급락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스마트 4.0 공항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학생들은 교통과 언어약자 시설 및 서비스 확대, 그리고 모빌리티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청주국제공항도 이 기조에 발맞춰 나갈 수 있게끔 길 안내 및 언어 안내가 가능한 비행선 모델을 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작한 시제품은 실내를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선이고요. 자율주행을 위한 알고리즘까지 개발해서 세세한 조작 없이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비행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팀은 특히 비행선으로 2020학년도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대학생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특허 출원과 사업자 등록 단계까지는 현재 완료된 상태이며 특허 등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및 여러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사례인데요. 청주 지역의 로컬 브랜드인 청원 생명 브랜드의
포스트 코로나 마케팅 전략을 제시한 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 브랜드로서 살아남기 위한 청주시 청원생명 브랜딩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방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었던 모양입니다. 시청 관련 청원생명 관련 브랜드 부서에 전화를 직접 돌리고 관련 자료를 직접 수집해서 지역 브랜드를 분석한 후에 생산, 가공, 그리고 판매, 소비 주체를 모두 지역민으로 하는 선순환 체계의 구축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부가적으로 마케팅 전략과 청원 생명 브랜드 농산물 구독 서비스라는 브랜딩 전략까지 제시하면서 이 팀도 청주 지역 전문가들로부터 엄청난 호평을 받아 2학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청주대학교의 PBL3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을 몇 가지 발췌해 왔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 주민으로서 책임감이 생겼다는 평가는 이 프로그램이 저희 사업 계획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해준 대목이었는데요. 특히 대학에서 뭐 아니면 도로 여겨지는 팀플레이, 즉 협업 활동을 한 학기 동안 하다 보니까 힘든 점도 있었다고 했지만 긍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참여한 학습의 대다수가 능동적인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주어 문제 해결 학습과 경험이 가진 힘을 저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학년도 성과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는 유례없는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우리 대학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역기관과의 업무 협약, 또 지역기관과의 협업이 그 성과였는데요. 지역사회 문제 공유 및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또 문제 해결 방안의 지역사회 환원 및 도시재생 협력체계 구축과 정보 교류를 함께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년도 최대의 성과는 바로 프로그램의 참여 주체가 1년 만에 교원에서 학생으로 뒤집혔다는 점입니다. 학생이 주도하는 참여율이 대폭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학내에 바이럴이 진행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종료 이후에도 우리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준 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현재는 2020학년도의 마무리 기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2020학년도에 진행했던 사례집을 제작하고 배포해서 지역 사회와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3차년도인 2021학년도에는 이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더 많은 분들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와 환류 계획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학생 주도 참여를 지원하는 동시에 환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지역사회 기반의 현안 해결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시민의식 강화와 공유가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경화명 PBL3 그룹 러닝 프로그램 추진으로 다양한 수업 형태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청주대학교 학생들의 현장 직무 능력 향상과 동시에 지역과 대학 동반 성장의 선순환 모델이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대학교 학생종합상담센터에 재직 중인 연구원 김정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는 학교생활 적응지원 봉사단 운영 사례를 통한 발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할 목차는 추진 배경부터 운영 및 실적, 성과 사례, 향후 계획과 끝으로 언론에 보도된 홍보 내용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봉사단 운영의 추진 배경을 지방사립대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대외적 환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2019학년도 5월 중앙일보 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교육통계 서비스 분석 결과 학령 인구가 2019학년도에 56만 6,545명에서 2020학년도에 51만 241명, 2021학년도에는 45만 7,674명,
이율은 45만 명 내외로 고착화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중도 탈락률은 3.4%인데에 비해 지방대는 5.2%로 높게 확인되어서 지방대학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2020년도 2월에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은 지방대학에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대학 입학 이후에 참여하고 있는 학내활동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참여활동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2분의 1 이상으로 조사되고 한 곳은 35.8%, 두 곳은 8.3%, 세 곳 이상은 5.8%로 조사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입생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이참에 입대를 하거나 차라리 반수를 해서 수도권 대학으로 신입학하자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으로 우리 청주대학교 학생종합상담센터에서는 학교 적응의 어려움으로 타 대학의 신입학 및 편입을 고려하는 재학생과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놓인 내가 백수인지 대학생인지 모르는 20학번 랜선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 차원의 선제적 대응 일환으로 소나무 교수 학생 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소나무 교수 학생 봉사단의 정의를 살펴보면 청주대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참고로 위 홍보물은 소나무 학생 봉사단원의 제작 및 구성으로 각 단과대학 및 행정부서 건물 로비에 배너 형태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0학년도 소나무 봉사단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소나무 봉사단의 운영 부서는 청주대학교 학생처 산하의 학생종합상담센터입니다. 우리 학생종합상담센터는 진로개발부, 심리상담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소나무 교수학생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봉사단의 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 교수봉사단, 두 번째 학생봉사단, 세 번째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파인군 학생,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잠재적 파인군 학생 등으로 나뉘어지고 학생종합상담센터는 각각의 운영 주체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9학년도에는 12월에 소나무 봉사단을 모집했고 2020년도 1월에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서 2020학년도 2월에 소나무 교수봉사단 30명, 학생봉사단 19명을 선정하였습니다. 2020학년도 운영활동은 파인군 학생 발굴부터 개인활동 및 상담활동, 조별활동으로 운영이 됐고 1학기 때는 94건, 2학기에는 117건, 총 211건 활동이 집계되었습니다. 2020학년도에 소나무 교수학생 봉사단의 파인군 운영 학생은 총 88명인데 그중에 지금 현재 재학이 62명으로 확인되고 휴학은 25명으로 확인됩니다. 취업해서 재적한 학생은 1명으로 확인되어서 중도 탈락률은 0%로 조사되었습니다. 소나무 교수 봉사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 대상으로 개인 상담 봉사, 영어 기초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조별로 멘토링 상담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나무 학생 봉사단의 운영 현황을 보면 주로 또래 친구와의 상담 봉사, 또 과제 수행 지원 봉사, 주별 활동으로는 SNS 홍보 및 집단 상담 운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소나무 봉사단의 2020학년도 성과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1월에 소나무 봉사단에 대한 이해와 유형별로 전략, 구체적 활동 방안에 대한 소나무 봉사단 양성 과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2020학년도 7월에는 소나무 봉사단의 학생 봉사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운영하였는데요. 코칭 상담 프로세스 이해 및 상담 역량 강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2020학년도 2학기에 저희 소나무 봉사단을 홍보할 수 있는 공모전을 운영했는데 개인 공모는 6명이 11건을 공모하였고 조별 공모는 16건을 공모하여서
홍보 배너 및 봉사단 로고를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은 실효성이 높아서 우수 공모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소나무 봉사단 추진 성과 중에 가장 봉사단의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학생 봉사단의 윤모 학생이 우리 파인군 학생들 이모 학생과 박모 학생들과 같이 소나무 봉사활동을 협업하여서 2020년 청년 창업 베이스 캠프에 선정되어서 1,000만 원의 상금을 지원받았다는 것은 소나무 봉사단 취지에 적합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대학 혁신 지원 사업 2000년도 연구 성과는 중도 탈락 유형별 상담 매뉴얼 및 대인관계 유형과 학습 유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이 연구되었습니다. 소나무 봉사단의 향후 계획은 2021년 3차 연구를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중도 탈락률의 0%를 향해서 파인군 학생 심층 상담 및 소나무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함께 소나무 교사학생 봉사단의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3차 연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020학년도에 저희 소나무 교사학생 봉사단이 언론에 홍보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교사학생 봉사단 양성 캠프 내용하고요. 두 번째는 소나무 학생 봉사단이 원데이 워크숍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소나무 봉사단 아이템 공모전 수상 부분이 10여 개의 포털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5명에서 8명까지 자퇴를 한 학생들이 제 눈앞에 휙휙 지나갑니다. 휙휙 지나갈 때마다 나는 저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가 망한다라는 시쳇말도 있는데 저는 청주대학교 향후 100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다짐을 하면서 학교생활 적응지원 봉사단 운영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제치하에 암울했던 시기, 오직 교육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재산 모두를 인재 양성 사업에 바친 청암 김원근, 석정 김영근 선생. 1924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된 대성보통학교는 18년간 수업료를 받지 않았기에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분 설립자의 유경사업은 그 후로도 계속되어 청주상업학교, 청주여자상업학교를 설립하셨고 1947년 광복 1호대학, 청주대학교의 전신인 청주상과대학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설립자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1965년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준철 박사는 1980년 당시 충북도민 모두의 수건이었던 청주대학의 종합대학 승격을 이루어내었고 그 뒤를 이어 2001년 취임한 김윤배 총장은 제2의 창학을 선언하며 청주대학교를 발전으로 이끌었습니다. (70여) 년의 시간 동안 쉼없이 타오르며 세상을 환히 비춘 청주대학교는 학생들의 모든 기회와 가능성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이 나라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길임을 알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속에 혁신 없는 교육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 실학성세 4.0. 이 강력한 청주대학교의 새 비전은 과학기술, 감성, 신체, 진취성이라는 4대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청주대학교는 실무적인 지식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청주대의 IoT 협력 사업단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창의 인재 양성 사업단에서 진행한 흑백 프로젝트는 저에게 정말 획기적인 기회가 되어졌어요. 청주대학교에서 제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성이 바로 선 인재를 키우는 것. 청주대학교가 지켜온 강한 믿음이자 가치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청주대학교를 빛내고 있는 수많은 동문들이 우리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론 흐리기도, 밤에는 어둡기도 한 하늘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파란 하늘을 꿈꿉니다. 모두가 꿈꾸는 파란 하늘이 영원한 것처럼 청주대학교는 여러분의 파란 꿈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노력할 것입니다. 파란 꿈을 키우는 대학, 우리는 청주대학교입니다.